요즘 제가 연애를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연애라서 서툴기도 하고요. 또 연애 상대가 특이한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여자친 친구는 바로 엄마 또래의 윗집 아줌마예요. 저는 아줌마를 자기라고 부르는데요. 아줌마가 그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아줌마를 자기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를 자기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고 그래요. 저도 그런 호칭이 가끔은 닭살 돋기도 하지만 기분은 좋은 편이에요. 사실 제가 윗집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줌마랑 데이트를 하고 온 날은 기분이 너무 좋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랑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주변에 알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비밀스레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30대 초반의 취업 준비생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빠랑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쉽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엄마리 윗집 아줌마에게 제가 끌리게 되었나 봐요. 저희 집은 경기도 구리시 2층 빌라입니다. 몇 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되었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요. 저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잘 몰랐는데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아빠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따라가서 며칠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 일이 정말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일을 한 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끙끙대는 저를 보고는 아빠가 일을 그만 나오라고 하셨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해오셨구나 하는 생각이요. 힘든 일을 하시지만 내색 없이 가족을 지켜준 아빠가 너무 고마워지는 순간이었죠. 엄마가 없어서 늘 저는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아빠랑 동생이 있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몇몇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늘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도 한번 사귀어보지 못한 모태솔로였어요. 대학교 신입생 때 우연히 동기들 따라서 미팅을 몇 번 나가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너무 조용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미팅에 나가서도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특이한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줌마와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무렵이었는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 빌라 입구에서 윗집 아줌마와 처음 마주치게 되었죠. 아줌마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중이었나봐요. 손에는 봉지가 여러 개 들려 있었는데요. 순간 검은 봉지 하나가 찢어지니 그 봉투에서 과일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쏟아지더라고요. 아줌마는 엄청나게 당황해 했고요. 저는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들을 주워서 아줌마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양손 모두 봉지를 들고 있었던 아줌마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혹시 빌라 사시냐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위층에 살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아층 301호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는 집까지 과일을 옮겨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 집에 처음 가 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혼자 사는 건지 집안이 무척 조용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보고 싹싹한 총각이라면 고맙다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캔을 꺼내서 주셨는데요. 마침 일하고 와서 갈증이 난 상태여서 저는 그 음료수를 거의 원샷을 해버렸죠. 그때 아줌마는 장을 보고 온 봉지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아줌마가 허리를 숙였을 때 저도 모르게 아줌마 옷 사이로 가슴골을 보고 말았어요. 엄청나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요. 고개를 뜬 아줌마랑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죠. 순간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이 확 몰려왔어요. 일러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창피하고 심장이 마구 요동을 치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내려왔죠. 그날 밤에 자꾸 아줌마의 아까 전 모습이 떠올라서 잠이 쉽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자꾸 아줌마가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슴을 엿본 걸로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아줌마를 길에 서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가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 주더라고요. 순간 아줌마가 나를 오해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집에 가는 길이면 같이 걸어가자면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을 묻기도 했고요.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줌마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걸으니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감정이 어떤 건지 궁금했죠.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아줌마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증만 쌓여가던 중에 우연히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도 없는 날이라 집에서 동생이랑 쉬고 있었는데요. 문 밖에서 약간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윗집 아줌마가 물건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나와서 짐을 옮기시면서 아줌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미싱이랑 옷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쇼핑백이 대여섯 개는 돼 보였죠. 저는 짐을 아줌마의 집에 옮겨 드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근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쉬는 날 옷이랑 식탁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저 때문에 짐을 쉽게 옮겼다고 고맙다면서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있냐고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파란색이 좋다고 말했고요. 왜 갑자기 좋아하는 색을 묻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자기를 도와준 것도 있고 미싱 연습도 해볼 겸 저에게 목도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색을 물었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자기 휴대폰에서 목도리 검색을 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아줌마의 화장품 냄새가 가까이 느껴지면서 제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죠. 얼굴도 빨개지는 느낌이었고요. 저는 집에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다급히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서는 생각했죠. 내가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얼굴은 평범해도 엄청난 몸매를 가진 윗집 아줌마를 좋아하게 된 게 틀림 없었어요. 아직 아줌마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또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제 느낌은 분명했어요. 연애도 한번 못 해봤지만 저는 아줌마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우연히 아줌마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줌마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인사를 했죠. 그때 아줌마는 손을 흔들면서 잠깐 걸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줌마랑 같이 걷는 동안 아줌마는 저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도 아줌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아줌마와 저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줌마가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아줌마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만 어느새 아줌마는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했고요. 그날 이후 아줌마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서 관계가 깊어졌어요. 아줌마는 저에게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부르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